안녕하십니까.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최현우입니다. 제가 대면으로 여러분께 발표를 해드려야 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영상으로 발표를 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인터넷협력센터 운영 성과 및 최근 중국 규제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인터넷협력센터 개요 및 운영 성과, 그 다음에 최근 중국의 규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중인터넷협력센터 운영 개요 및 운영 성과입니다. 한중인터넷 협력센터는 지난 2012년 11월 16일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중화권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 개인정보 및 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 중국 진출 기업의 현지 개인정보 규제 대응 지원입니다. 설립되게 된 배경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10년 전쯤에 중국의 인터넷 유저들이 한국의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이런 것이 사회 문제가 돼서 중국 포탈이나 웹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외국에서 온 전화라든지 요청은 무시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중국 베이징 현지에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중 인터넷협력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중국 내 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가 있고 제중 한국 기업 현지 규제 지원 대응, 그 다음에 중국 개인정보법 및 데이터 관련법의 입법 동향을 조사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사이트에 노출된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키사에서 웹사이트 크롤링을 해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을 하고 그 중에서 중화권 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 게시물을 한중인터넷협력센터로 전달을 하면 저희들이 이게 제대로 되게 적발이 된 건지 아니면 오타인지 여부를 일단 수동으로 확인한 뒤에 그다음에 정탐인 경우에는 해당 포탈사나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을 해서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간혹 외국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중화권 사이트에 대해서는 현지 중국 인터넷 협회 ISC의 도움을 받아서 삭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화권 사이트에 노출된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는 아직까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한국 게임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이용하고 싶은 중화권 이용자가 있고 또 하나는 세계 여권, 세계 신분증 이런 분야에서도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좀 문제되는 것은 조선족 사이트 자유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의 개인정보 DB를 판매하는 불법 유통 게시물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략 4천여 건 중에서 1년에 탐지 삭제하는 건 중에서 불법 유통 게시물이 3천여 건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1,000여 건이 됩니다. 이런 불법 유통, 즉 개인정보 DB 판매글 등은 보이스 피싱 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 이거는 한중인터넷협력센터에서 발견 즉시 즉각 삭제 조치를 요청해서 48시간 이내에 거의 다 삭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중 한국 기업 대상 중국 개인정보법 세미나 개최를 연 4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데이터 개인정보를 포함한 것을 주권 안보 문제로 간주하고 관리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 특히 제중 기업들 경우에 법규 위반으로 준법 경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어 사전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새로 변경되는 법률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고 대응 실무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개인정보법 동향 관련해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서 동향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연 4회를 하고 모든 도시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 북경이나 상해,
한국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연 4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데이터 3법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관련된 그 법률이나 하위 법률들이 수시로 발표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리한 약 50여 개 되는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법,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하위 규정 등을 분류를 해서 중한 번역을 한 게시물을 코트라의 베이징 무역관 IT 지원센터와 협력해서 널리 대중 기업인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중국에 진출하시고 싶은 의사가 있거나 희망이 있는 기업들은 이 사이트에 와서 이러한 법률이나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출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인터넷 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협력 중이고 연일에 개인정보 보호 공동 포럼을 개최해서 협력을 강화 및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로 협력 내용은 법제도에 관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례 공유, 특히 가장 중요한 양 국가에서 발견된 해당 국민의 개인정보 삭제를 서로 지원하는 공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중 인터넷 협력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중국 규제 현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1일에 디디 추싱이 80억 위엔이라는 벌금을 받았습니다. 디디 추싱은 택시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카카오 택시 같은 중국판 카카오 택시고, 그 다음에 전체 시장 점유율의 90%를 점유한 거대 기업인데, 디디 추싱은 지난 7월 21일 80억 위안과 최고 경영자 각각 청유희 및 유중에게 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해서 거의 역대 최대급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벌금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은 데이터 규정 위반으로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에서 안전 심사를 진행해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어떻게 처벌이 됐는지 시간 순서를 이렇게 보시면 2021년 6월 31일 디디 추싱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그해 며칠 전 7월 2일에 네트워크 안전심사 판공실, 여기서는 속칭 왕심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길기 때문에 왕심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안전심사를 7월 2일 날 진행해서 7월 4일에 디디 추싱 앱 온라인 시장에서 신규 고객 모집 불가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제재를 한 건데, 이틀 정도 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디 추싱을 쓰고 싶은 이용자가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틀 만에 조사하고 이틀 만에 카카오 택시, 카카오 가입이 그냥 전면 금지되는 어마어마하게 센 벌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와서 디디 추싱을 가입하고 싶었는데 이 제재로 인해서 디디 추싱 앱을 가입을 못하고 딴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차가 안 잡히거나 좀 이런 데는 디디 추싱 앱을 쓰는 분들이 좀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어서 좀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이 어마어마한 제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월 7일 중국판 카카오 위챗 찌푸바오에서 프로그램이 퇴출됩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센 제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중국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위챗페이라든지 위챗 없이는 거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범용도로 많이 쓰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퇴출이 됐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끝내는 게 아니라 7월 19일 날 디디 추싱 기업한 앱 25개를 또 퇴출시키고, 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7월 16일 날 왕신반에서 다구처로에서 파견 조사를 또 했습니다. 디디 추싱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지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게 규제가 엄청 세고 벌칙도 어마어마하게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추싱은 미국 증시에서 퇴출 선언을 했고 홍콩 증시의 상장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21일에 80억 위안이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넘는 돈을 벌금을 부과를 받았고 전체 매출액의 약 5%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되는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디디추싱이 어떤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냐 하면 처벌 사례는 중국의 왕신반에서 1년 넘게 디디추싱을 조사를 했고 8개 분야 16건의 위법이 적발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내용으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가 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처리 행위, 당국의 명령 요구 불이행, 악의적 감독 회피, 디지추싱은 사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 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국가의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및 데이터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했고 요 관련돼서는 보안상의로 미공개가 돼서 정확히 어떤 게 위반이 됐는지는 일반 대중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사기업이지만 디지추싱은 국가 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데이터가 단지 기업이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에 영향이 있다라고 좀 중국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디지추싱이 총 8가지 처벌이 공개된 걸 보면 첫 번째가 사용자의 휴대폰 앨범에 있는 사진 캡처 정보 1000여만 건을 위법하게 수집을 했고 사용자의 클립 앱 리스트 83억 건을 과도하게 수집을 했고 세 번째가 탑승객 얼굴 정보 그런 정보들을 또 과도하게 수집을 했고 대리 운전기사 평가 시 휴대폰 위치 정보 1억 여만 건을 과도하게 수집을 했고 다섯 번째가 운전자의 학력 등 14만 건 정보를 또 과다하게 그것도 과도하게 수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승객의 이동 의사 정보, 타지와 관광 정보 3억 건을 분석을 한 거고 7번 서비스 이용과 상관없는 권한을 빈번히 요구했다. 이것도 과도하게 수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목적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보면 4가지 정도가 과도하게 수집이 돼서 80억 위안을 받은 거에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한국과는 좀 다르게 물론 한국에서도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 과도하게 수집하는 거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처벌 사례를 보면 과도하게 수집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중국에 진출하셨거나 중국에 진출할 생각이 있는 기업들은 고객 정보라든지 이런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할 때 이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수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꼭 서비스에 필요한 건지 꼭 필수적인 정보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과도하게 수집을 해서 이게 물론 나라마다 좀 사법 체계나 행정 체계가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과도하게 수집을 해서 하는 거를 중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중국은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규제 방향이 최근 몇 년간 네트워크 안전, 데이터 안전, 이렇게 개인정보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왔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법도 이렇게 보면 한국이나 유럽과는 유사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등 법률을 잇따라 공포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안전이나 데이터 이거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렇게 중국을 살펴보면 한국의 개인정보법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특히 좀 차이점이라고 보면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대해서는 한국과 좀 다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데이터 개인정보 포함한 역외 이전이 좀 민감하고 까다롭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정보 역외 이전 방법은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 평가를 받아서 통과한 경우에 데이터를 역외 이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역외 이전 처리할 때 인증을 취득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이 역외 수령 계약 표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 평가 방법은 9월 1일에 시행이 됐고 유예기간이라고 보면은 유예기간이 한 내년도 3월까지니까 3월 전까지 핵심 정보
사업자, 인프라 운영 사업자의 경우에는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 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데이터를 역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역외 이전 표준 계약을 통해서 뭐 하면 되겠지만 그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 평가를 받아야 되는 뭐 기업이나 사업자군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데이터 역외 이전 안전 평가 대상은 일단은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수집한 정보며 생산한 중요 데이터면 개인정보입니다.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어떻게 되냐면 국가 안보나 뭐 그런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자, 기관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교통,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교통이라면 뭐 항공, 항만, 철도가 해당이 되고 에너지는 뭐 석유화학 등등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항공사라든지 뭐 해운회사 또 이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자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처리한 개인정보, 역외 이전 데이터에 중요 데이터가 포함이 됐거나 그 다음에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100만 명 이상이 도달한 경우 그 다음에 역외 이전 개인정보 누계 10만 명 초과 등등이 그 역외 이전 안전평가 대상이 돼서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사업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 역외 안전 평가에 간략한 순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자체 평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평가를 한 걸 여기서는 뭐 중앙이 아니라 성급 부서에서 그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안전 평가를 실시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을 하고 뭐 통과가 안 되면 다시 보완 수정을 하고 통과가 되면 그때의 데이터 역외 이전이 가능하고 그다음 유효 기간은 2년이니까 2년 내에 또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그 중국은 그 데이터를 이제 국가 안보 주권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좀 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업하실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입니다. 즉, 생산 요소로 봤다는 그 제가 이제 살면서 가끔씩 중국에 살면서 좀 잊어버리는 게 사회주의 국가라는 걸 가끔씩 까먹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 노동력, 자본 등 생산 수단을 관리 감독을 좀 잘 더 자본주의 국가보다 강하게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도 그 토지, 노동력, 자본처럼 그 중요한 생산수로 규정이 됐다라는 것은 중국 정부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고 주의 깊게 본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